나는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 세상은 나를 어린 왕자의 작가라 부른다. 그러나 내 삶은 소설가보다는 비행사였고 모험가였으며 삶과 죽음을 넘나들며 진정한 인간의 의미를 찾고자 했던 자유로운 방랑자였다. 1900년 나는 프랑스 리옹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내가 어릴 때 돌아가셔서 얼굴도 모르지만 어머니의 손에서 사랑을 듬뿍 받으며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고 시골에서 장난꾸러기 몽상가로 자라났다. 1912년 내가 12살이 되던 해 엄마와 함께 프랑스 남동부 앙베리웨앙비제에 위치한 비행장에 놀러갔다.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를 가까이에서 본 건 처음이었다.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고 싶어요. 정비를 마친 비행사는 어린 나의 용기에 깊은 인상을 받아 나를 안아들었다. 그때가 내 첫 비행이었고 평생 그 순간을 기억했다. 비행기는 내게 자유였고 미지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날개였다. 나는 조종사가 되고 싶었다. 그래서 1917년 해군사관학교에 응시했지만 시험에서 떨어졌고 이듬해 파리 미술학교 건축학과에 입학하게 되었다. 하지만 몽상가였던 나는 하늘을 나는 꿈을 잊을 수 없었고 하숙집 근처 세네강 주변 카페와 선술집을 오가며 백수 생활을 즐겼다. 1921년 20살이 되던 해 육군에 징집되어 항공정비병으로 근무할 수 있었다. 이때 개인적으로 민간 항공훈련을 받을 수 있었고 군생활 중에 민간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다. 하늘을 나는 순간 나는 지상에서의 모든 고민을 내려놓았다. 광활한 사막과 드넓은 하늘을 가로지르며 나는 인간의 한계를 시험했다. 그러나 비행이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철학이었고 삶을 대하는 태도였다. 나는 하늘에서 인간의 고독을 느꼈고 삶의 본질을 바라보았다. 그 시절 나는 사랑을 했다. 그녀는 나를 이해했지만 완전히 붙잡지는 못했다. 나는 자유로운 영혼이었고 세상 곳곳을 떠돌며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다. 서로 사랑했지만 끝끝내 나를 하나의 틀 안에 가두지 못했다. 나의 사랑은 늘 미완성이었고 그리움 속에서 존재했다. 청춘의 낭만도 잠시 육군 제34 항공연대에서 근무하던 나는 항공기 추락 사고를 당하고 말았다. 그 사고로 두개골이 골절돼 어쩔 수 없이 소위로 의병 전역하게 되었고 이후 생계 때문에 타일 제조 회사의 제품 검사원부터 자동차 영업사원까지 다양한 직업을 전전했으나 적응할 수 없었다. 가족과의 관계는 복잡했다. 나는 늘 떠돌았고 어머니를 향한 애틋한 감정을 품고 살았지만 그녀 곁에 머물지 못했다. 형제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너무도 자유로운 사람이었고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머물기엔 세상을 너무 사랑했다. 그 시기 몽상가였던 나는 홀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책을 읽었고 이때부터 백수 생활을 하며 시와 산문을 쓰기 시작했는데 1926년 드디어 첫 단편소설 비행사를 발표했다. 글을 써오면서 끝없이 갈망했던 조종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이듬해 전기항공우편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다. 야간 항공우편 비행사가 되어 다시 하늘을 날 수 있었고 비행하면서 소설을 읽는 것이 너무나 좋았다. 비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비행 중에 떠올랐던 심상을 기록했다. 1927년 드디어 남방우편기를 집필의 정식 작가로 데뷔한 나는 비행을 하며 우편물을 운송하거나 조난 비행사 구조 업무와 항공기를 수리를 하며 소설 쓰기를 이어갔다. 3년 후 야간 비행이란 소설을 발표했고 같은 해 12월 프랑스 페미나 문학상을 받았다. 그리고 내가 35세가 됐을 때는 꿈에 그리던 개인 전용기를 주문해 파리 420 구간의 비행 기록에 도전했다. 하지만 이집트를 비행하던 중 리비아 사막에 불시착한 나는 홀로 사막에서 생사의 사투를 벌여야 했다. 그때 사막 한가운데서 어린 왕자를 만났다. 그는 내 안에 존재하던 또 다른 나였고 잃어버린 순수였다. 나는 나 자신과 대화했던 것이다. 5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되었지만 내 생의 가장 강렬한 삶과 죽음, 그리고 자신과 대화한 기억으로 먼 훗날 나는 소설을 통해 어린 왕자를 만들어내고 그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감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 후 내 소중한 친구
앙리를 안데스 산맥에서 추락사고로 잃고 말았다. 나는 절망했으며 친구를 잊지 못했다. 내 소중한 기억과 앙리를 향한 그리움을 담아 1939년에 단편소설 이 인간의 대지를 발표했다. 같은 해 2차 세계대전을 앞두고 나는 민항기 조종 경력을 인정받아 공군 대위 계급을 부여받고 정찰기 조종사로 근무를 시작했다. 예비군에 동원되어 훈련을 받던 중 인간의 대지가 아카데미 프랑세즈 대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1940년 5월 12일 독일이 프랑스에 침공하자 며칠 후 나는 정찰 임무를 하던 도중 독일 전차부대를 발견 직후 미사일에 피격됐지만 무사히 귀환할 수 있었다. 나는 전쟁을 겪었고 생사의 기로에서 살아남아 정신적 육체적 후유증에 매일 밤을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조국을 위해 비행했지만 인간의 가장 추악한 모습을 목격하고 잊을 수 없게 되었다. 결국 프랑스는 독일에 함락되었고 그해 12월 나는 미국으로 망명하여 뉴욕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1942년 어느 날 식당이었다. 내가 냅킨에 그린 어린아이 낙서를 본 미국의 출판업자 유진이 말했다. 크리스마스 전까지 그 아이를 소재로 동화를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의 조언은 전쟁의 기억으로부터 도피하던 내게 작은 불씨가 되었다. 그렇게 나는 여름부터 10월까지 어린 왕자를 썼다. 그것은 나의 유년 시절과 잃어버린 순수, 인간 관계의 본질, 그리고 사랑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써내려갔다. 나는 어린 왕자를 통해 인간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전하고 싶었다. 어른들은 누구나 처음엔 어린이였다.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는 어른은 별로 없다.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었다. 여기 보이는 건 껍데기에 지나지 않아.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그것이 어딘가에 우물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야. 너는 내가 길들인 것에 대해 언제까지나 책임이 있는 거야. 너는 장미에 대해 책임이 있어. 다른 사람에게 결코 열어주지 않는 문을 당신에게만 열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당신의 진정한 친구야. 그 얕은 꾀 뒤에 가려진 사랑스럽고 따뜻한 마음을 보았어야 했는데 그때 난 꽃을 제대로 사랑하기엔 아직 어렸던 거야. 내 비밀을 말해줄게. 비밀은 아주 단순해. 그건 마음으로 보아야 잘 보인다는 거야. 가장 중요한 건 눈에는 보이지 않아. 나는 그의 10월의 소설 어린 왕자를 완성했고 이듬해 미국과 프랑스에서 동시 출간되었다. 그 후 1944년 나는 43세 나이로 프랑스 공군에 재입대를 했고 8번의 비행을 했다. 8번째 마지막 비행에서 독일군에 의해 격추당한 나는 돌아올 수 없었고 나는 바다 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마지막이었다. 그러나 내 글이, 내 이야기가 어린 왕자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나는 사라졌지만 내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세상에 남았다. 인간은 서로 사랑하고 희망해야 하며 진정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